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계실 겁니다. 10배가 오른 테슬라, 사도 되나요? 사도 되나요? 수소에너지와 전기에너지 싸움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상용화를 성공했고, 니콜라는 2023년부터 수소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왜 집중하느냐? 2030년쯤 대부분 메이저 국가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시킵니다. 고작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30년까지 누가 인프라를 더 많이 깔고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냐에 따라서 미래 에너지로 수소를 채택할 것이냐 전기를 채택할 것이냐 싸움입니다. 둘 중 하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니콜라와 테슬라 에너지 패권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초의 내연기관차는 1885년 독일 칼 벤츠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벤츠입니다. 130년 전에 이거 하나만 타고 다니면 그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말 3마리 힘을 가진 3마력의 시속 18km로 그 당시 속도 스펙 최고였습니다. 칼 벤츠가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130년 동안 가솔린 에너지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참고로 내연기관차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한 차를 지칭합니다. 딱 10년 후에 헨리 포드가 최초로 자동차 상용화를 이끌면서 처음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최초의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53년 전에 1832년에 스코틀랜드 로버트 앤더슨이 발명했습니다. 1900년 초까지만 해도 전기차 점유율이 내연기관차보다 2배가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 에디슨을 포함해서 전기차 연구가 대세였습니다. 전기차는 소음도 적고 매연도 안 나와서 고급차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기름 원전이 터지고 가솔린이 값싸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는 역사 속에 잊혀지다가 아이론맨처럼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영웅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차는 환경오염이 심해서 미래에너지로 쓰이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천재 앨런 머스크가 기존 에너지 시장을 뒤흔듭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전기의 가격이 하락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에너지 인프라 보급이 쉬워지자 앨런 머스크는 가솔린 에너지 시장을 무너뜨리고 태양열 전기 에너지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페이팔을 창업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페이팔 판매한 자금으로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태양열 에너지 회사 소라시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초의 민간 우주 항공회사 스페이스X도 설립합니다. 이 세 개의 회사 조합이 이상해 보이지만 앨런 머스크는 이 세 개의 회사가 지구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이 회사 세 개를 설립한 목적은 지구가 파괴되었을 때 스페이스X 우주선으로 지구인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동안 환경 파괴를 늦추기 위해 전기차와 태양열 에너지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곧 테슬라 주식도 우주로 보내버립니다. 테슬라 상용화가 성공하니 주식이 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가지와 뜻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도박이나 투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도박하면 안 돼요. 도박하면 안 돼요. 저 세상 주식 차트를 한번 봅시다. 테슬라 주식은 딱 10개월 만에 170불이던 게 1800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자율이 100%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계실 겁니다. 10배가 오른 테슬라, 사도 되나요? 사도 되나요? 한국 슈퍼개미 형님들은 해외 주식 테슬라와 니콜라를 엄청나게 사버립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해외 주식을 산 종목 1위가 테슬라, 그리고 5위가 니콜라입니다. 그만큼 핫하다는 거죠.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 토요타는 매년 100억 대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테슬라는 2017년에 10만 대, 2018년에 25만 대, 2019년에 37만 대 정도 팔았네요. 토요타랑 테슬라를 비교해보면 테슬라가 잽도 안 됩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아무리 많이 팔았다 해도 토요타에 비해서 3.4%밖에 안 됩니다. 3.4%. 그런데 테슬라가 최근에 토요타 기업 가치를 넘겨버렸습니다. 테슬라는 1년 동안 고작 37만 대 판매하고 기업 가치 360조를 넘겨버렸습니다. 잠깐만, 360조 나누기 37만 대 하면은 한 대당 10억. 차 한 대당 10억 기업 가치.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기업 가치가 10억이 올랐습니다. 뭐 테슬라 모델 3가 한 대당 3,500만 원 정도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3,500만 원이니까 이게 가산이 맞나? 토요타 테슬라 수익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테슬라 주식이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기존 기업 가치 1위 토요타를 넘겨버립니다. 테슬라 기업 가치가 이렇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미래에너지 기술 회사로 가격을 책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 테슬라 EPS (Earning per Share이) 토요타보다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EPS는 순이익을 주식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토요타는 평균 4달러의 EPS를 유지하다가 2020년 1분기에 추락해버립니다. 반면 테슬라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1분기에 1.24달러로 토요타를 넘겨버립니다. 테슬라는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는 반면 오프라인 판매에 주력하던 토요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현상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흐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에너지 도전자인 수소에너지 니콜라는 차 한 대도 안 팔고 포드 기업 가치를 넘겨버렸습니다. 니콜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회사 취급을 받았다면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수익과 상관없이 엄청난 자금이 몰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회사다. 테크놀로지 한마디면 더 이상 버블이 아니고 블루칩이 되어버리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무형자산의 값어치를 준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테슬라와 니콜라는 자동차 브랜드와 경쟁 상대가 더 이상 아니에요. 에너지 싸움이에요. 어떤 에너지가 미래 시장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가솔린 에너지에서 태양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자동차를 시작으로 에너지 점령이 시작되면 승리한 에너지가 가정용 에너지로 공급될 겁니다. 에너지 싸움 승자와 패자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870년대에 미국에서 전류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슈맨시 천재 에디슨은 직류를 고집하고 비운의 천재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를 고집했습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직류를 멀리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직류 전기 발전소를 마을마다 설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류 전기는 발전소 한 개만 설치하면 수백 개의 마을에 전기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교류 전기는 유지 비용과 인프라 비용이 싸기 때문에 니콜라 테슬라가 전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신생 그린 에너지 사용을 위해 교류 전류 대신 직류로 바꾸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최초의 차가 전기차였지만 유지 비용과 인프라 비용이 저렴한 내연기관차가 시장을 점령했었고 오늘날 전기차가 다시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전쟁 2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류 전쟁에 패배한 에디슨은 에디슨 전기회사 파산으로 미국의 그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과 강제 합병을 당합니다. 제가 비운의 천재 이분 니콜라 테슬라를 말했을 때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나요? 니콜라 회사와 테슬라 회사는 전류전쟁의 승리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성과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만듭니다. 니콜라와 테슬라 회사의 숨겨진 의미는 미래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겠다는 뜻이겠죠. 전기차 에너지는 태양열 또는 풍력으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에너지 저장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 에너지를 다시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하고 편리한 만큼 에너지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수소 에너지는 태양열 또는 풍력으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시켜 수소를 만듭니다. 물 분자 1개를 전기분해시켜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를 만들고 만들어진 수소 분자 2개를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액화시켜버립니다. 액화수소를 수소차에 충전시키고 수소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엔진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양극 수소와 음극 산소가 결합해서 찌릿찌릿 전자전기 에너지가 생성된 후 물로 배출됩니다. 현대가 만든 수소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준 사진입니다.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사용하는 물질이 백금입니다. 백금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대체할 물질을 발견한다면 수소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아주 큰 발견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차가 수소차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고 나옵니다. 전기차는 76% 정도, 수소차는 30% 정도, 디젤차도 30% 정도, 가솔린차는 20% 정도 됩니다. 지식 채널이나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정보가 인터넷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요게 전기차, 요게 수소차, 요게 내연기관차입니다. 방금 에너지 효율이 전기차가 훨씬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장거리로 계산하면 완전 다른 그래프가 나옵니다. Y축이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고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운행거리가 높은 차를 나타냅니다. 주행거리가 짧을 때는 전기차 에너지 효율이 수소차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번 에너지 충전으로 최대 주행거리가 높은 차일수록
수소차와 내연기관차가 에너지 효율이 전기차에 비해서 높습니다. 수소차는 에너지 밀집도가 4만인데 비해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밀집도는 250밖에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테슬라 배터리 에너지 밀집도는 160에서 254 사이입니다. 다가오는 9월 15일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에너지 밀집도를 300에서 50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할 것 같습니다. 500까지 늘려서 상용화하는데 목표는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수소차 에너지 밀집도는 4만에 비해서 전기차 에너지 밀집도는 2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늘어나봤자 500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전기차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다시 말해 수소차 에너지 밀집도가 160배 높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높을수록 전기차 배터리 크기가 월등하게 커집니다. 테슬라 배터리 무게는 540kg입니다. 한번 완충하면 400에서 6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수소차 배터리는 요만합니다. 현재 배터리 기술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죠.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려면 리튬을 대체할 신물질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앨런 머스크 상상력이라면 화성에서 신물질 발견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앨런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에 뭔가 중대한 사항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는데 획기적인 뭔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밀집도 차이가 크다 보니 수소차 힘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니콜라는 전기차의 약점인 트럭을 공략합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힘이 약하지만 가벼운 차에는 효율이 좋은 중소형차 시장을 공략합니다. 테슬라 사장 앨런 머스크는 내 구역에 침범하지 말라며 전기 트럭을 급하게 선보이며 니콜라에게 경고장을 내놓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빙의에서 속마음을 상상해보자면 니콜라 까불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기차는 무거울수록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니콜라를 견제하기 위해 대형 트럭도 출시한다는데 대형 트럭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일단은 테슬라와 니콜라의 예상 스펙을 비교해보죠. 제로백은 일단 전기차가 빠릅니다. 주행거리는 니콜라가 더 기네요. 테슬라는 전기차 몰빵이고 니콜라는 수소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쓰기 때문에 배터리 크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크기가 작을수록 더 좋기 때문에 배터리도 니콜라가 승리했죠.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트럭 적재함 크기가 줄어들고 무거워질 테니까요. 적재함 크기가 이렇다 치면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적재함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충전 속도는 당연히 수소차가 빠릅니다. 수소차 충전 속도는 가솔린차 충전 시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의 가장 큰 단점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속 충전을 할 때 예상 시간을 30분이라고 했는데 니콜라 견제용 뻥 정도라고 해두죠. 몇 년 전에 테슬라를 살지 벤츠를 살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를 더 사고 싶었지만 테슬라를 살려면 집이라는 준비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은 전기차 충전하기 정말 짜증납니다. 준비물 겁나 비쌉니다. 테슬라 살려면. 테슬라 급속 충전을 하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일반 충전하면 10시간이나 걸립니다. 저 정도 크기 테슬라 차라면 30분이 아니라 30시간이라 잘못 쓴 게 아닐까라는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 집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충전 시간은 수소차가 압승입니다. 여기랑 여기는 서로 비어있는데 서로 불리한 부분은 서로 공개를 안 했네요. 파워는 당연히 수소차가 좋을 거고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전기차가 좋겠죠. 니콜라는 수소동력, 전기동력 부품을 써야 하고 테슬라는 전기동력 부품만 쓰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수소동력 부품이 대체적으로 많이 비쌉니다. 에너지 충전 비용은 당연히 전기차가 가장 싸고 수소 충전 비용과 가솔린 충전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소 에너지 만드는 방법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성공한다면 가솔린보다 싼 값에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솔린과 전기차 가격 중간쯤이나 전기차랑 비슷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니콜라의 가능성을 본 한화그룹 아들 김동관 후계자가 니콜라에 투자해서 대박을 냅니다. 순이익 541%, 투자 한 방에 1.9조 확보.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이 꽉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니콜라가 대단한 척 하는데 수소차 기술은 현대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 1등입니다. 니콜라는 생산 공장과 양산 모델 없이 6월 4일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현대차 시총을 추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는 이미 수소차를 상용화해서 판매하고 있고 니콜라는 수소차 0대 89 현대차 시총을 추월하다니.
와, 대단하네요. 니콜라 시총이 가능한 이유가 천조국에서 IPO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IPO 했다면 아니지, IPO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는 기술이 과연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유럽과 한국에 기술 동령하러 다니고 기술은 협력업체가 다 만들어줍니다. 협력업체가 만들어준 기술을 종합해서 수소차를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 실제로 수소차를 만들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가장 핵심 기술을 현대가 들고 있어서 니콜라는 현대에게 구애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원래 전기차를 뛰어넘고 더 미래에너지인 수소차에 더 집중하는 듯 했지만 테슬라가 자꾸 잘 나가니까 결국 전기차 투자도 늘리더라고요. 전기차는 사실 조립식 컴퓨터 같은 느낌이라서 현대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전기차 정도는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다릅니다. 수소차는 수소 폭발 안정성과 수소 에너지 생산 등의 엄청난 기술들을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니콜라가 넘어야 할 산은 테슬라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토가 작고 밀집된 공간에서 주거하는 대한민국에는 수소차 에너지가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수소차 인프라가 깔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희 집 인터넷 매달 6만원 지불하고 있는데 속도가 25메가입니다. 5년 전에 인터넷 속도 1메가에서 엄청 늘었습니다. 5년 전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 속도 300메가라서 영화 다운받는데 3초 걸려서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인프라 깔리는데 불리합니다. 니콜라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 1개 설치하는데 15억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인프라에 비해서 수소차 인프라가 너무 비쌉니다. 에디슨과 테슬라, 니콜라의 전류전쟁에서 인프라 비용이 비싼 직류전기에 패배한 원인이기도 했죠. 니콜라 스펙을 보면 순수 혈통 수소차가 아닙니다. 300마일은 수소로 가고 300마일은 전기동력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23년에 출시하기로 했지만 수소 충전소 인프라 부족을 대비해서 전기 충전소도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 제로백 2.9초를 맞추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국에 은근히 트럭이 남자의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로백 스피드에서 지면 뭔가 전기차보다 딸린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전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전략은 테슬라 로드스터도 이미 써먹었었죠. 전기차 제로백 1.9초 내연기관차 잽도 안 된다 그런 이미지로요. 참고로 제로백은 시속 0에서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트럭이 2.9초, 배터리 전기 에너지라면 가능하겠죠? 피스컬은 2011년에 첫 전기차를 판매하고 2013년에 파산해버렸습니다. 피스컬은 그 당시 테슬라와 전기차 쌍두마차였습니다. 테슬라는 기술 혁신에 투자하고 피스컬은 벤틀리 같은 고급차를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회사가 피스컬을 구매해서 합병해버립니다. 이 에너지 회사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회사 이름을 직역하면 스파르타식의 에너지 구매 회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의역하면 검소하고 엄격한 에너지 구매 회사, 딱 이름만 봐도 뭐하는 회사인지 아시겠죠? 에너지 줍줍 회사입니다. 에너지 줍줍 회사. 에너지 회사가 전기차 회사를 구매한다? 하나에너지가 수소차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제 조금 더 감이 오시나요? 테슬라와 니콜라는 자동차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 혁신의 1단계입니다. 미래에너지가 보급만 되면 가까운 미래에 수소에너지 또는 태양열 에너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전쟁 2탄에서 에디슨과 니콜라 전류 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전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둘 중 하나가 승자 독식을 할 것 같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눈 대한민국, 사실 울산에 조금 나오긴 합니다. 에너지 전쟁 3탄은 대한민국 7광구 해양 원전 개발 선포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태양열이 이기든 수소에너지가 이기든 대한민국에게 정말 좋은 기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고로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이었지만 쉘가스 기술을 발전시켜 에너지 수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이라고 못할 거 있나요? 태양열 전기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중 뭐가 승리할까요? 20년 후에 가정용 에너지는 수소에너지일까요? 태양열 에너지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